네, 오후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의상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댄디하세요. 댄디하다 아세요? 저 한글 좋아합니다. 아, 되게 멋쟁이시다. 네, 의상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우리 또 김선유 네네. 어드바이저님 네. 의상이 상당히 영해요. 오늘 컨셉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영하다니까 된 것 같아요. 이제. 아, 모기가 그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또 영하신 두 분과 함께 또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식시장 바닥은 어디까지? 희망 고문 언제 끝나나? 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지금 또 한 번에 1%가 넘게 빠지고 있고 지금 미국장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약간 기운 빠지실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봐도 지금 종목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분께 먼저 여쭤볼까요? 먼저 하고 싶으신 분. 뭐 그냥 저부터 할게요. 네. 근데 진짜 이게 그래도 조금 뭐 위안을 삼을 만한 건 어제 뉴욕 증시보단 덜 빠져 놓으니까 뭐 그나마 조금이나마 또 회복은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낫긴 한데 사실 종목으로 보자면 또 상황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여러 들리는 소식들 자체가 당장에 있어서 뭐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이 뭐 70% 이상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나스닥 주가 하락, 뭐 다우나 마찬가지로 하락 자체가 완전 그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임계점에 와 있다, 하락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래저래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근데 항상 이 시기마다 그런 내용들은 좀 나왔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포커스로 잡으셔야 돼요. 아직 연준도 제대로 된 결정은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적정 금리에 대한 부분, 이걸 포커스를 보시는 게 좋고, 어제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2.5 정도까지는 우선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1% 수준이란 말이에요. 딱 1%인데 여기서 이번에 빅스텝을 뭐 다음 달에 한번 하고 1.5로 올라갑니다. 연달아 7월에도 빅스텝을 한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시 갑자기 또 시장이 원체 빠지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욕심을 낸다면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를 인상시켜 버린다면 이건 솔직히 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0.5까지는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가면 좀 힘들 것 같고, 또 연달아 2개월 동안 0.5씩 두 차례 인상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시끄러울 거거든요. 순식간에 2%가 됩니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보다는 항상 0.2에서 0.25에서 0.5 정도 높게 항상 잡는 게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거든요. 네. 그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전쟁 쪽보다 이쪽 확실히 금리에 얼마나 많이 올릴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고, 그게 조금 많이 올려쳤을 때 첫 번째까지는 조금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두 번이 넘어간, 한 번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좀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은 높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5 넘어가면서부터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천천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지수 자체가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내 좀 IT 관련주들이 좀 상승 포인트를 좀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떠받치는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갑자기 올라가진 않고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 포인트를 꾸준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늘 약간 그런 모양새이기도 한데 급하게 밑으로 흘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주면서 그러니까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5월달 내내 보일 가능성은 있고, 1차 6월달에 빅스텝으로 한번 금리 인상하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참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로 콕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하실까지는 아니겠죠. 사실 뭐 지하실이 어디부터가 지하실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자면 이미 지하실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 올랐던 그 포인트를 다 반납하면 지하실인지 아니면은 뭐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2,500부터가 지하실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의견상 현재 구간대부터는 사실 더 내려가면 지하실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뭐 손실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구간에서 지금부터는 손실률 자체가 평균적으로 40% 50%가 넘어가는 수준이 그 밑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염려스럽긴 하지만 말씀드렸죠. 큰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고 횡보하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 국내 증시 펀더멘털이 먼저 좋기 때문에 외인들의 입장 자체가 그래도 좀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보니까 뭐 원래 지하실을 만들어야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지하실이 있어야 튼튼. 왜 웃으세요, 두 분 다? 지하실이 있어야 튼튼하다고요? 네, 근데 어떻게 사실 생각하세요? 원치는 않는데 지하실을 만들어야 될까요? 굳이?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땅굴을 파면 되죠. 땅굴이요? 땅굴이요? 지하실 말고요? 왜요? 그래야 모르게 팔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한 줄 평 한마디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간사하다는 얘기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일. 그렇죠. 이 질문 자체도 네. 일단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뭐 대세 상승 뭐 이 얘기하고 갑자기 뭐 오늘은 또 빠지니까 주가 바닥은 어디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PD님이 좀 뭔가 이게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바닥을 여기가 바닥이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짚는다라면 네. 이 자리에 없겠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 차트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의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이 2018년도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대예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좀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부분들이 4분기 때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이게 바닥이 나왔거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게 한 번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지금의 좀 고민이고 만약에 그 자리대를 지금 현재 나왔던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참아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가 너무 비싸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 물론 개선이 되는 업황군들도 있지만 되지 않는 업황군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채권이고 버블이 끼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없애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식쟁이들, 속칭 그 주식쟁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표현하면 털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미수, 스탁론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털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메이저들이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코로나 이후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주구장창 팔았어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만 열심히 매수를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든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다만 그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자라면 그나마 매도 강도는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긍정적인데 시장은 제가 봤을 땐 상반기만 좀 잘 넘기면 다음 달 동시만기까지만 좀 잘 넘기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힘들 때 심리를 좀 먼저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직장인 분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보시니까요? 그렇죠. 안 보고 열심히 본업을 하고 있고 급여를 받게 되면 얘기들 하잖아요. 매월 주식으로 적금 넣으세요라는 것들 한 달에 한 번씩 빠져 있으니까요. 주식 매수해주고 하면 나중엔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튜브 보니까 저희 극단적인 방송 좋다고 하시는데 진짜 극단적인 질문도 하나씩 드릴게요. 이런 장에서 나는 살 것이다. 줍줍 할 것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약간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들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럴 때 베팅하는 스타일이라서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저는 네. 급락할 때는 바로 안 사고요. 왜요? 좀 안정되면 그때 들어가요. 좀 그때 덜 좀- 먹더라도. 늦지 않나요? 아니 이게 네. 잘 보세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대가 왔어요. 2,500대가 왔는데 3,000포인트 가고 다시 이제 전고점으로 코스피 지수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올라가려면 네. 코스피가 최고점 자리에서 보자면은 3,300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3,000을 가고 멈추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은 특히나 뭐 대형주 매매를 재밌게 하신다면은 뭐 삼성전자를 만약에 산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더 깨지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가정하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지금 뭐 다시 코스피 지수가 2,700, 800선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 들어가도 괜찮아요. 시장이 한번 어느 정도 안정기가 오면, 큰 하락에서 안정기가 오면 그 안정된 시장에서 상승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 시간적인 개월 자체가 뭐 따져보자면 1년씩 연속적으로 기본적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 막 급하게 떨어질 때 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당장의 차트적인 상황에서도 코스피가 전고점으로 볼 수 있는 4월 초, 3월 말 같은 경우가 2,750쯤 되거든요. 그 포인트에서부터 매수를 해도 뭐 천천히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지 마시고 뭐 조금 더 먹어봤자 여기서 10% 정도 수준인 거예요. 10% 많은 거 아닌가요? 안정적이지 않은 10%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10%를 좀 덜 먹더라도, 불안한 10%보다는 좀 네. 기다렸다가 덜 먹더라도 안정적으로 볼 수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저는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종목이라는 게 급락한 네. 다음날 하한가 따라가기를 하면은 재미는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좀 올라치면은 그때 따라가는 게 괜찮으니까 그게 전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네. 이럴 때 담으면 어떨까요? 사요, 전 무조건. 정말요? 네, 전 무조건 분할매수 들어갑니다. 어떤 쪽으로요? 단적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코로나 때 이렇게 빠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수가 이렇게 빠질 거다.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생각 못했어요. 지수가 20년도 때 1400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저는 1800대 다 빠졌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텼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고 어느 부분들이 저점이고 이런 부분들은 몰라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주식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이게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불안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주식을 선정했을 때 두 가지를 선정을 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무조건 성장하는 거. 성장. 실적이 무조건 좋아지는 거. 그거 하나. 또는 턴어라운드가 이게 포함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고배당주예요. 저는 고배당주를 지금부터 저는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20년도 때 막 은행에 적금 넣고 하시는 분들은 계셨을 거예요. 네네. 그때 항상 이제 동학개미 막 하면서 점차 늘어났었고요. 적금을 갖고 있었을 때 당시에 은행 금리가 2%가 안 됐어요. 단적으로 하나금융지주에 만약에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그 주식을 해약을 해서 그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을 만약에 샀어요. 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약 한 13%에서 14%의 배당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배당으로 만약에 오래 걸려요. 그러면 7년 동안 받아도 원금 이상은 나올 거니까. 그 배당 수익을 담보로 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진 않을 거니까. 언젠가 좋아질 그쵸,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고배당이 나오는 업종 대표주들. 그런 종목군들은 매달 매수를 해 나가는 적금처럼. 게 상당히 좋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이든 방한 D-Day 1. 포트에 담아야 할 섹터는 오늘은 OX가 아니고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질문들이 많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또 방한을 하는데 또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또 김선윤 어드바이저가 먼저 또 말씀을 네. 해보실까요?
사실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증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기술주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봐도 대부분이 다 수혜주라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 너무나 좀 많긴 합니다. 저는 그냥 반도체 업종으로 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포인트를 보자면은 이제 국내 대기업 네 군데에서 이제 또 같이 회담을 하잖아요.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SK, LG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도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를 또 하겠다. 한미 정상회담 또 이슈 맞춰가지고 그런 또 소식들도 들리고 있는 모습이고 SK도 발붙고 나설 거고 LG도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도 우선은 가장 먼저 방문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평택에서 삼성 공장 방문을 하는 모습이고 거기서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이제 어떻게 뭐 공장을 증설하는 포인트들도 같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저런 포인트들을 같이 본다면 반도체 쪽으로 보는데 반도체 쪽에서도 사실 대용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어제는 하이닉스 추천드렸지만 삼성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벼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가자면 원체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소재 관련주들 좀 볼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공급하는 업체들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고민스러워요. 이게 섹터 좋고 뭐 업종 좋고 뭐 종목 다 좋은데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시장이 받쳐주질 않으면 이 시기 자체가 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당장에 있어서 종목을 산다고 오르진 않을 거예요. 시장이 안정되면서 2분기, 3분기 왜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이슈되는 것은 단기 끝나고 그렇게 가진 않고 조금은 2, 3개월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2분기 타이밍을 보셔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이후 가을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지만 돼요. 종목을 짧게 보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는 게 낫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무겁지만은 좀 가볍게 본다면 대형주로 보시는 게 맞고 하이닉스나 삼성 쪽으로 아니면 좀 가볍게 본다면은 그 관련 종목 원체 많잖아요.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그쪽 위주로 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장기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가을까지는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바로 회담을 하고 회담 속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네네. 역대 대통령이 가장 빠른데 그래도 관련된 내용 회담 끝나고 나서 다시 다음 뭐 내용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가을까지는 3분기까지는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또 정재훈 전문가님 예. 어떤 섹터를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오거나 한 부분들은 뭐 에너지 쪽이나 자동차, 반도체 많아요. 너무 많네요.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봐야 네. 되는 건데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돈에 눌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구미가 땡긴다라는 그쪽 섹터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다 좋은 업종군들이에요. 자동차 쪽도 싸고요. 그다음에 뭐 IT 쪽, 반도체 쪽도 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 긍정적인 거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중국하고는 이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중국하고 미국이 중간에 껴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을 따라가자니 중국이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중국을 따라가자니 미국 쪽에서 또 압력을 가할 거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미국 쪽에 붙어야 된다 좀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중국 쪽에 있어서의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과거에 이런 사드라든가 이런 얘기가 또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쪽의 비중이 사업 비중이 좀 큰 업종군들은 일단 조금 한 발 뒤로 빼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싸요 사실. 근데 이게 방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점유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성 쪽에서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M&A에 대한 얘기들도 좀 계속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이슈거리를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김도현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이 커져버리게 된다라면 네. 이게 조금 타이밍을 조금 늦출 가능성도 있어요. 매수 타이밍 자점을 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나는 지금 바로 살 거야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았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에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까지 알아봤고요. 또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가 픽한 종목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리 김선윤 어드바이저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아, 네. 짧게는 안 보지만 2분기와 비롯해서 3분기 실적까지 조금 기대해 본다면은 그리고 시장의 하락 맞춰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른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상황도 그렇게 사실 조금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여행객 수요가 공항은 지금 사람들이 미어 넘치고 있는데 주가가 사실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인천공항을 한번 이제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1분기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근데 2분기 때는요. 2분기 때는 여행객 수요까지 같이 엎어지거든요. 그럼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정상 범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생각했었던 2014, 15년이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던 자리였고, 이전 10년 전 자리에서는 4만 원대, 4만 5천 원대가 좀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그때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차트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더 좋단 말이죠. 제가 지금 요즘 들어 말씀드린 게 뭐죠? 사람들 뛰쳐나간다고요. 네. 백화점 내에서 사람들 늘고 있지만 명품샵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출이 좀 줄어드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인터넷으로 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명품에 대한 구입보다는 여행을 통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지금 더 강한 욕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항공 다 마찬가지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그래도 매출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내 탑픽주로서 또 강한 상승, 또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외인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은 더 늘리는 모습이에요. 또 오늘도 기관 같이 들어오고 있으니 기관이 주목하고 외인이 주목하는 종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 가져나왔습니다. 자, 매수가는 29,000원 아래에서 조금 차분하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1차로 32,000원, 2차는 35,000원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8,000원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항공 대장주죠. 대한항공이 오늘의 탑픽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 또 우리 정재훈 전문가의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삼익THK라는 기업이에요. 우선 실적 발표가 끝이 났어요. 실적 발표가 끝이 나고 난 다음부터 좀 봐야 될 건 여전히 좀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 업종군들,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1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일단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린 파일을 좀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약간 줄었어요. 약간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이 43억대를 좀 기록을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꽤나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계업종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양한 구간에서 쓰입니다. 이 부품 자체가, 기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거리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 최근에 이제 삼성이나 LG 쪽에 있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 이 로봇 쪽 사업의 인원을 2배 이상 확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업을 좀 강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삼익TH 같은 경우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쪽에 있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테마성 종목군들, 뭐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또는 LG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거나 인수를 해서 같이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지만 삼익THK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올해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초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1월 달이 넘어갔을 때 저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다행히 삼익THK의 주가를 보게 되면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깨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마 18년도에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계속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을 맞물려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이슈거리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400원짜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얼마나 할까 조금만 낮추면 될 것 같아요. 13,300원? 뭐 13,300원에서 12,500원? 그 정도의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1차적으로 전고점, 작년 고점자리대 한 16,000원 정도,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성장 기대감 있는 삼익THK가 오늘의 픽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성공 정재훈 입력하시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통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돌격 종목 맛수였습니다. 그리고 3세트에서는 저희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께서 해주시는 거죠, 종목 상담. 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직까지 방송 끝난 게 아닙니다. 1분 뒤에 돌아오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세요.